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네, 오늘 다시 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축구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 수많은 거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몰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날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그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 구단주이시죠. 비차이 스리바다 프라바 이 그 구단주가 개인 소유의 그 헬리콥터를 타고 경기 후에 가시다가 사망하셨죠. 그날 그 레스터 시티와 웨스터 햄의 경기 1시간 후에 그런 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구단주인 이 비차이 회장은 태국의 최대 면세점인 킹파워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저도 태국 가면 자주 방콕에 그 킹파워 인터내셔널이 있는 그 면세점을 이용하는데요. 그 규모가 진짜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의 재산이 대략 33억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3조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분은 2010년도에 그 레스터 시티의 구단주가 되셨죠. 2015년과 16년 시즌에 이 레스터 시티는 정규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 레스터 시티가 우리 그 프리미어 리그에 그렇게 강자가 아닌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 몇 년 후에 경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자마자 우승 후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BMW i8 아주 고가 차량이죠. 이것을 19명의 선수들한테 다 선물했다고 그래요. 이 비차이 구단주께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선수들과 팬들로부터 엄청난 그 신망과 인기를 얻었던 이 그 비차이 회장의 사고 소식에 많은 팬들이 정말 그 숙연해졌었죠. 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구단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증폭됐는데요. 우리 그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주를 좀 알아볼까요? 네, 프리미어 리그는 아주 그냥 부자 구단주를 아주 많이 보유한 축구 리그로도 또 유명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러시아 축구 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분이 2003년에 그 첼시를 1억 9,600만 달러를 들여서 지분의 94%를 매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모비치 회장은 선수 스카웃에만 약 1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아주 세계적인 명장이죠. 조제, 네. 모리뉴 감독을 또 선임해서 2004년에서 5년, 2005년에서 6년에 시즌 우승을 또 일궈냈죠.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이 이분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하죠. 뭐 개그 프로에도 자주 등장하시는 네,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시죠. 2008년에 이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하셨어요. 만수르의 재산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무지합니다. 30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계의 부호들이 이 프리미어 리그 구단을 사는 이유는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와퍼드의 그 지노 포즈가 2012년에 아주 그냥 돈을 많이 투자 안 했어요. 62만 달러의 지분의 50%를 취득했는데 지금 구단 가치는 7천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죠. 구단 소유와 운영은 수익성도 좋고 또 광고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그 유명 축구 클럽은요. 아디다스에서부터 약 뭐 1,300억 정도의 광고비,
쉐보레 같은 자동차 회사로부터 뭐 880억 정도의 광고비를 받을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축구 구단 하나만 소유해도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부자 구단주들은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한테 또 엄청나게 좋은 대접을 합니다. 아까 그 빅차이 구단주처럼 우승하면 차 고가의 차 한 대씩 주고요. 그뿐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연봉 협상에서도 잘하는 선수에 대한 대접을 확실하게 합니다. 2014년 이후로 프리미어리그 선수의 평균 연봉은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억 원을 넘겼습니다. 엄청나죠. 연봉이 35억이 넘으니까요. 평균 연봉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그럼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받냐 보면 4만 3,717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천만 원 가까이를 받는다는 거죠. 일주일에 8천만 원이라 상상만 해도 상당히 즐겁습니다. 또 부럽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145만 6,565 파운드, 약 한화 25억 원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보다 조금 이제 낮죠. 그래도 엄청나죠. 그리고 또 이태리아의 그 세리에 A의 경우는 평균 연봉이 약 23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평균 연봉은 21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단주들이 이러한 그 세계적인 축구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돈 이외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축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선은 구단주들의 개인적인 축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부호들은요, 이미 조 단위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돈이 벌써 2조 3조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늘어나는 것보다도 뭔가 더 중요한 그 축구단에 대한 그러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구단을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2014년 스페인 그 프리메라 리그의 그 발렌시아 FC 주식의 70.4%를 매입하고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은 싱가포르 사업가인 피터 림입니다. 피터 림의 재산은 25억 달러, 약 2조 8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는, 이 피터 림은 아주 소문난 축구 마니아라고 해요. 축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본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축구 구단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지분 70%를 인수한 구단주는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재벌 에릭 토이르입니다. 이 에릭 토이르도 축구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그냥 넘치는 분이라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 무엇을 갖고, 그 축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축구단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개인 사업에서 이미지 개선, 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개선에 축구단 소유가 아주 중요한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유럽의 명문 구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판 자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주는요, 단순한 오너가 아닌 바로 명예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명문 구단은 그 자체가 현대의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구단의 소유라는 것은 최고라는 이미지가 나에게 덧붙여지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자들이 구단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또한 그 돈으로 일종의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사는 것이죠.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친구 요즘 잘 못해. 그러나 앞으로 잘할 거야. 그 세계적 유명한 선수를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갖는 것은 이 거부들의 꿈이자 또 한편으로 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전 세계 누굴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놀라운 스토리텔링의 보고이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아마 밤새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구단주가 되는 경험,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요.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부호들이 그 구단주가 되는 그 현상은 실제로 구단 향상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2008년 쉐이크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죠. 그래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던 맨시티는 만수르의 놀라운 투자에 힘입어 2011년과 12년 시즌 그리고 13년과 14년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부호들의 선수를 위한 투자, 경기장의 환경 개선,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은 그 구단을 멋진 구단, 팬들에게 서비스를 아낌없이 주는 구단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구단주도 2001년에 구단을 인수한 아래 여러 가지 놀라운 투자를 해서 좋은 구단으로 토트넘을 바꿨죠. 네, 부호들의 또 이러한 애정은 선수를 또 영입하는데도 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죠. 네, 부호 구단주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또 있어. 부호 구단주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아까 얘기했는데요. 구단 운영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3년부터 무려 9명의 감독을 경질했고요.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는 것이죠. 또 카디프 시티 빈센트 탄 구단주는요. 팀의 아주 오래된 그 상징이었던 블루버드 엠블렘을 붉은색 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색을 바꾸고 심볼을 바꾸는 거 이게 팬들이 참 막 싫어하는 행동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맥키 감독을 경질해서 카디프 시티 그 팬들한테 이 빈센트 탄 구단주는 막 어떻게 보면 많은 욕을 먹기도 했죠. 축구는요. 누군가한테는 스포츠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현대판 자기이기도 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부호들이 지금도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독일, 스페인, 이태리아의 수많은 명문 구단들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적인 거부들이 왜 축구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 사기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스포츠는 이 세상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축구 경기, 우리가 응원하는 손흥민 선수의 골, 유현진 선수의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 주는 그 힘은 내 삶의 청량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스포츠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에도 변화가 있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축구 구단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축구 구단이 어떻게 또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통해서 또 축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더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